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썸네일 만들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익숙해져서 거의 공장에서 물품 찍어내듯이 금방금방 썸네일을 만들지만요.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나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의 저처럼 왕초보는 어떻게 썸네일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썸네일은 우리가 유튜브 화면을 켜면 보이는 이런 네모난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이 썸네일은 영상의 첫인상과 같아서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영상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썸네일은 훌륭한 영상 질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가에 대한 영감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왕초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썸네일을 만들어 온 방식과 함께 추가 꿀팁을 담아 이번 영상에서 정말 여과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초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썸네일 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썸네일 제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한 썸네일 제작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사이트는 쉽게 말해서 유튜브 썸네일이나 로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템플릿을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거든요.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이트를 처음 접할 때만 해도 전체 서비스가 다 무료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지금은 유료 요금 제도 도입돼서 전체 무료가 아닌 부분 무료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료로도 많은 템플릿과 기능 대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저 사이트를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셨다가 무료로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다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 요금제를 결제한 유료 회원이고요.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제작 방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리캔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뒤 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서들의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저는 주로 유튜브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영상에 활용할 이미지 등을 만들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썸네일을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 템플릿 중 유튜브의 썸네일이라는 템플릿을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캔버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한 템플릿이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용된 템플릿의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빈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 빈 화면이 하나 생성되고 하늘색 테두리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좌측 배경 탭을 누르고 배경색 부분을 검은색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배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 썸네일의 기본 배경, 검은 스케치북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텍스트와 그림을 추가해서 완성을 시키는 편인데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클릭을 유도하고 시청까지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좋게 그리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포인트, 보통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서 썸네일에 반영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캔버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에서 활용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걸 살짝씩 수정하고 다듬어서 사용하는 편이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좌측 하단에 지금 텍스트가 큼지막하게 있고 우측에 사진과 그리고 가격이 제시되어 있죠. 보통 사람의 시선이 Z자 형태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 썸네일을 보면 미남의 기준을 먼저 보고 바로 옆에 있는 미남 사진을 보고 잘생겼네 라고 생각한 뒤에 좌측 하단의 문구를 보고 또 우측 하단의 가격까지 시선이 간 뒤에 나도 저렇게 잘생겨지고 싶다 라는 호기심을 자아내고 코 수술을 하면 나도 저렇게 잘생겨지겠구나, 가격은 이 정도 하는구나 라는 의식의 흐름으로 실질적인 시청자의 클릭과 영상 시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필요한 요소만 딱 잘라내서 복사하고 붙여넣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를 아까 만들어준 검은색 빈 페이지에 해줍니다. 이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는 이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편집기 형태로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검은색 배경에 글자를 넣으니 아까 사진에서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글자 뒷단에 보라색 그림자가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다 해제시켜주고요. 또 글자를 보니 기울임이 적용되어 있는데 굳이 기울일 필요도 없으므로 이 옵션도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글자 크기를 크게
그리고 위치를 아래쪽에 바짝 붙여주는 편이어서 붙여넣은 글자를 조금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고요. 글자 배치를 해줄 때 가로 세로 여백을 비슷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 위치가 조정되는데 이제 제 문구에 맞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붙여넣은 박스의 크기가 작으면 가로 길이를 이렇게 충분히 늘려주고요. 첫 줄에는 유튜브 왕초보, 두 번째 줄에는 한 번에 탈출하기라고 적겠습니다. 보시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폰트가 아래쪽이 굵고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문구가 더 강조되는 썸네일이죠. 이건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의도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구를 클릭해서 적용된 폰트를 다르게 바꿔서 혹은 색깔을 바꿔서 크기를 바꿔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각자 의도에 맞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썸네일의 특정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은 문구를 두 줄 정도 삽입해 주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글자 좌우 총 길이를 글자 자간 조절이나 글자 크기 조절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두 번째 줄의 폰트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폰트 크기를 더 키우고 두 번째 줄의 폰트 크기는 더 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폭을 딱 맞춰주는 식이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유튜브 썸네일 우측 하단 이 부분은 영상 길이가 반투명 네모 박스에 이렇게 뜨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글자가 놓이게 하면 네모 박스 뒤에 글자가 배치돼서 이쪽에 배치된 글자는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는 글자가 꽉 차지 않을 정도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썸네일은 우측 끝 글자가 영상 길이가 뜨는 부분 아래에 살짝 가려지게 되죠. 반면 이 썸네일처럼 텍스트를 이렇게 좌측에 몰아서 배치하면 글자가 가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썸네일의 전체 글자가 깔끔하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썸네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요. 대다수가 이 우측 하단 부분까지 글자를 잘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썸네일을 만드실 때 색감 개념을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 배경 색깔에 따라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관찰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검은색 배경에는 이런 색상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썸네일의 기본 배경으로 검은색 배경을 주로 채택하는 저의 경우에는 기본 글자 색깔을 흰색,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글자 색깔로 주로 노란색, 밝은 초록색, 밝은 파란색 계통을 배치하는 편입니다. 아까 처음 해보신 썸네일 템플릿도 보시면 배경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런 살구색 색깔을 사용했지만 이게 검은 배경에 이런 색깔을 사용하면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시간이 나실 때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템플릿별로 기본 글자 색깔은 무엇으로 했고 강조하고자 하는 글자 색깔은 무엇으로 했는지, 그때 배경 색깔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부각시켰는지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시다 보면 썸네일을 만드는 감과 응용력이 점점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글자만 배치하면 좀 심심한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진도 함께 썸네일에 배치를 하곤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이 바로 배경 제거, 다른 말로 눕기 제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썸네일에 넣고 싶은 사진은 딱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만 넣기를 원하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이외에 다른 것까지 함께 넣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 구글에서 애플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여기 이렇게 아이폰 옆면 사진 예쁜 게 있어서 이걸 썸네일로 쓰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구도 좀 변경을 해주고요. 아까 저장한 사진을 한번 넣어주면요. 이 케이스는 운이 좋게도 기본 사진 자체의 배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제 기본 썸네일 배경인 검은색과 조화해서 배치해도 이질감이 없는데요. 여기서 배경을 만약에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사진 주변에 검은색 배경이 같이 표현이 돼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배경 제거라는 걸 해주는 건데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유료 회원에 한해서 이 배경 제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방식은 배경 제거를 원하는 사진을 누르고 좌측 상단의 배경 제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잠깐 시간이 지나면 배경이 다 제거되고 원하는 사물만 딱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색이 굳이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사물만 딱 표현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리 캔버스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remove.bg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진을 넣어주시면 무료로 배경을 순식간에 제거해서 사물만 딱 남겨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준 사물을 넣어주고 여기에 사물이 좀 밋밋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옵션을 조절해 가시면서 그림자를 좀 더 넣어서 입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썸네일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페이지가 선택되어 같이 묶어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원하는 페이지만 딱 선택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유튜브 썸네일에 적용하시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는 정말 이 썸네일을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진짜 주구장창 시간 났을 때 이것저것 글자 폰트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사물의 크기도 바꿔보고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구독자로 하여금 가독성이 높을지 그리고 클릭률이 높아질지 제 나름대로 셀프 실습과 실적 테스트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시면 정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도 썸네일을 이리저리 수정하면서 시간 보내시는 게 정말 일상이 되실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은 없지만 유튜브 가이드에 썸네일 정책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할 스타일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썸네일은 유튜브가 예고 없이 썸네일을 강제로 사라지게 하거나 심한 경우 30일 동안 썸네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른바 너무 심한 어그로의 목적으로 정책을 위반해가면서 너무 과하게 어그로를 끄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리 캔버스를 통해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방식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왕초보 시절부터 오랜 시간 해온 방식이기도 하고 왕초보 분들에게는 썸네일을 만들 때 참고해서 응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우선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자체 편집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홀로 실험하면서 제작하고 수정하기 쉽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럼 꼭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만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당연히 방법이 있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썸네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담기엔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 빠른 시일 내에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테디의 비밀노트 유튜브 채널 썸네일들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겁니다. 이건 이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